안녕하세요. 세무사 김명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주택 특례편 사례 5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기 앞서서 상속주택 특례를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주택 특례란 우리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상속주택과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한 일반주택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에 1세대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간주하는 거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말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과세를 적용받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상속주택 특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에 별도 세대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별도 세대해야 됩니다. 소득이 별도 세대로서 상속을 인해 가지고 2주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는 게 상속주택 특례인데요. 당초부터 동일 세대였다라고 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일 세대인 경우에 동일 세대가 된 이유가 동거봉양 목적이다. 동일 세대가 된 이유가 동거봉양 목적으로 동일 세대가 됐다. 이런 경우에 직계 부모 세대가 A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자녀 세대가 B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 세대라고 했으면 이 B가 자녀 세대가 예를 들어 A주택을 이후에 상속받는다. 상속이 된다고 하면 이 B주택은 상속주택 특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거봉양 학과를 해서 A, B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 A주택이 상속이 된다? 그랬을 때는 동일 세대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좀 모순이 있죠? 좀 모순이 있다는 말은 이러한 동거봉양을 어떻게 보면 장려해야 되는 건데 동거봉양을 져야 하는 거죠. 동거봉양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모순이 있다라고 해서 상속주택 특례에 단서가 있는데요. 단서 규정에는 동거봉양 목적으로 각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동일 세대가 된 후에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한다. 다만 합치기 전부터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이후에 합가 후 상속이 된 경우, 동일 세대로부터 상속되는 경우죠. 이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본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즉 상속주택 특례가 가능하다. 다만 합치기 전부터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택이어야 된다. 이런 단서 규정을 두어 가지고 동거봉양을 회피하는 이런 모순점이 있는 부분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2003년에 부모가 A주택을 취득해서 거주 중이고요. 2014년도에는 자녀가 B주택을 취득하고 이후에 2016년에 부모와 자녀 세대가 동거봉양으로 합가를 했죠. 합가한 이후에 B주택을 양도한 상태입니다. 이때 B주택은 동거봉양 합가에 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죠. 동거봉양 합가 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B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0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20년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14년부터 취득했으므로 지금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고 있죠. 따라서 동거봉양 합가 특례로 이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로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후에 B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C주택을 취득했죠. 이 C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C주택하고 그리고 동일 세대인 부모의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죠. 동일 세대로서. 그 이후에 2021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겁니다. 상속이 개시되어 A주택을 상속받은 거죠. 동일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겁니다. 이후에 2023년에 C주택을 양도했다. 질문이 이렇게 합가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 및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상속주택 특례에 따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일단 B주택을 동거봉양 합가 특례로 비과세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후에 C주택을 취득하고 동일 세대로부터 A주택을 상속받아서 상속 개시 당시에 C주택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C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 동일세대, 원칙적으로는 동일세대라서 되지 않는 겁니다.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지 않지만 단서에 이렇게 동거봉양 학과로 인해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 A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서 이 C주택 양도 시에 상속주택 특례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례에서 B주택은 동거봉양 학과 특례로 비과세를 받고 C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A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한 일반주택에 해당이 돼서 상속특례 적용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 상속주택 특례 해당 여부를 검토할 때는 몇 가지를 검토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 사례처럼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았는지, 즉 동일세대로 상속받았는데 이게 동거봉양의 목적이었는지, 동거봉양의 목적이었으면 상속주택 특례가 가능하다고 했죠. 원칙적으로 동일세대는 상속주택 특례가 안 되지만 이런 동거봉양의 목적의 경우에는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상속주택으로 본다. 다만 합치기 전부터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택이어야 된다. 이 점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별도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후 취득한 일반주택의 취득일이 13년 2월 14일 이전인지 이 부분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속주택 특례에서 앞에서 개정이 됐다고 했죠. 2013년 2월 15일 날 개정으로 인해서 2월 15일 이후에는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한 일반주택이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데요. 그때 일반주택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고 했죠. 따라서 2015년 전인 2013년 2월 14일 이전이라면 종전 규정에 의해서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하지 않은 일반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별도세대로 상속받은 주택을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그리고 상속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 상속을 받고 일반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 일반주택은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이 상속주택을 처분한다. 상속주택을 처분한다고 했을 때는 일반주택을 신규주택으로 보아서 일시주택 특례 내용을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상속주택 자체를 신규주택으로 보아가지고 신규주택으로 봐서 일반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는지, 상속받은 주택이 농어촌 주택이냐. 우리가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한 일반주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주택을 보유해야 되는데요. 이게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이라고 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반드시 보유하지 않아도 되고 상속 개시 전이든 상속 개시 이후든 이렇게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에 해당된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7항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이다. 라고 하면 상속 개시 전후에 상관없이 이 일반주택을 비과세 판단할 때 농어촌 주택은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해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주택 특례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하고 이후에 취득한 경우는 다시 새롭게 취득한 이걸 A주택이라고 하면 이후에 A주택은 비과세를 받고 상속주택 특례에서 비과세를 받고 이후에 취득한 B주택을 다시 상속주택과 B주택으로 해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냐? 적용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이미 B주택은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반면에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 개시 당시 일반 주택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주택 특례편 사례 5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